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새로 시작된 한 주, 월요일부터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찬바람까지 더해 체감온도는 더 낮겠는데요. 다행히도 말썽이던 미세먼지는 거쳤습니다. 당분간 오늘 수준의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1월 13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노원구 한 아파트의 관리소 직원 2명이 최근 잇따라 목숨을 끊었습니다. 경찰은 횡령 등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마포구 신년 인사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올해 관광 분야를 중점으로 도시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용산구도 새 인사회를 열고 올해 완료되는 굵직한 사업을 소개하는 한편 어린이와 노인 등을 위한 복지의 방향도 예고했습니다. 올 한해 강동구의 복지 분야 변화가 눈에 띕니다. 국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비롯해 출산과 양육 관련된 정책도 확대됩니다.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관리소 직원과 관리소장이 나흘 사이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이 아파트 관리비 관리를 맡아왔는데요. 사망 후 통장을 열어보니 수억 원이 사라져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첫 소식 박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6일 노원구 하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일하던 격리 직원 A씨가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로부터 나흘 후인 30일에는 관리소장 B씨마저 이 아파트 지하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건 후 찾은 아파트 분위기는 뒤숭숭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소 관계자는 마음이 무거운 듯 말을 아꼈습니다. 입주민들도 좀 쉬쉬하는 분위기인가요? 안에 없어요. 들어가지 마세요. 하세요. 두 사람의 사망 배경으로 아파트 관리비가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사건 후 관리비 통장을 열어보니 7억 원가량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 아파트에선 지난해 11월부터 모아둔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노후 배관 교체 공사가 진행 중인데 잔금을 치르기로 한 날까지 입금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관리비 관리는 격리 직원과 관리소장, 동대표가 맡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토요일 밤이었어. 토요일 밤에 이제 격리가 죽었고 통장에 잔액이 비어가지고 비상사태니까 대표들 저것도 다 띠먹었다고 이야기하고. 아파트 주민들은 비대위를 구성해 고인이 된 격리 직원과 관리소장 그리고 동대표 7명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사망 경위와 횡령 혐의 등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들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화입니다. 마포구가 신년 인사회를 열었습니다. 구민과 지역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인사와 덕담을 나누며 한 해를 다짐하는 자리였는데요.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 마포구는 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천서연 기자입니다. 보통 때와 달리 마포구청 1층 로비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 유동균 구청장은 마포 1번가를 시작으로 인사말에 운을 뗐습니다. 정책 소통 플랫폼인 마포 1번가는 지난해 가장 큰 성과라는 것.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들으면서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마포 1번가 정책 소통 시스템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의견이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는 소통 행정의 기반을 마련한 것은 큰 보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민선 7기 반환점을 도는 올해는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일에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관광 분야, 출판문화진흥센터와 당연히 문화창작발전소, 한류 공용관광 콤플렉스 등 굵직한 문화관광 사업들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관광객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전략적인 마케팅을 펼치면서 관광시장 변화에 속도감 있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매력적인 문화관광도시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을 통해 1,000만 관광객의 발길이 마포에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생활 밀착형 복지 행정도 강조했습니다. 저소득층과 어르신,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지원 강화는 물론 주민들의 소소한 요구, 소박한 바람이 관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른바 체감하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주거 안정의 징검다리 마포 하우징 사업의 적극적 추진과 염리종합 사회복지관 건립, 구립 어린이집 확충을 통해 어린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보육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밖에 500만 그루 나무 심기 본격화와 좋은 일자리 만들기, 그리고 마포 인재육성 장학재단의 내실 있는 운영도 약속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천서연입니다. 용산구에서도 새해 인사회가 열렸습니다. 앞으로 있을 지역의 변화와 올 한 해 구정 방향이 공개됐는데요. 대전제는 더불어 잘 사는 용산입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올해 마침표를 찍는 사업이 소개됐습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오는 6월 효창동의 이봉창 의사 기념관이 문을 열고 8월엔 광화문 광장 크기의 문화공원인 용산파크웨이가 완공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용산역 전면 광장 아래에 들어설 대규모 지하공간 조성 사업과 더불어 앞으로 있을 지역의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효창원 일대가 도시 재생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앞으로 200억이 투입이 될 예정입니다. 용산전자상가가 인근 지역이 용산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 사업에는 6천억이 투입이 될 것이고 R&D센터라든가 기술센터, 신산업 체험시설들이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을 위한 구정 방향도 공개됐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설치를 해서 아이들에게 건강한 식사를 제공하고 튼튼하고 바르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치매 안심마을 건립도 더욱더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향상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국제빌딩 주변 4구역에 건립 중인 청년 1번가에 커뮤니티와 창업 공간을 조성해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고 200억 원의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활용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돕는 계획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이재용입니다.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강동구에서도 올해부터 새로운 정책들이 시행됩니다. 특히 복지 분야의 변화가 눈에 띄는데요. 올해 강동구에서 달라지는 정책들을 박영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올해부터 강동구가 시행하고 있는 구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가 더 늘어납니다. 기존엔 화재나 재난, 대중교통 이용으로 인한 사고 피해 등 11개 항목에서만 보장받을 수 있었지만 2020년부터는 물놀이나 화상, 가스 사고 등 4개 상해 항목이 추가돼 관련 활동을 하다 부상을 입으면 갖고 있는 개인 보험과 구민안전보험에서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자전거 운행 중 사고를 당했을 때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렸습니다. 자전거를 타다 다치거나 길을 걷다 자전거에 치이는 등의 자전거 관련 상해 사고를 당했을 때 강동 구민이면 누구나 강동구가 보장하는 자전거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 양육과 관련된 복지 정책도 확대됩니다. 지난해까지 고등학교 신입생에게만 지급됐던 교복 구입비는 올해부터 중학교 신입생까지 지원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자녀를 낳았을 때 지급하는 출산 축하금은 기존 금액보다 10만 원가량 늘어나고 4자녀 이상 가정에만 지원했던 출산 특별 장려금은 올해부터 3자녀 이상 가구에도 지급돼 지원 기준의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출산 축하금 및 출산 특별 장려금 지원을 확대 시행합니다. 첫째 아이는 20만 원, 둘째 아이는 30만 원, 그리고 셋째 아이는 50만 원, 넷째 아이 이상은 100만 원. 2월부터 신청 가능하고요. 주소지 관할동 주민센터에 가서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틀 간격으로 야간에만 수거했던 생활 쓰레기도 올해부턴 매일 낮 시간에 수거하는 방식으로 탄력 운영될 전망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박영찬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일 전 90일인 1월 16일부터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사항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16일부터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보고회,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 기념회 개최가 제한됩니다. 또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면 해당 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이 밖에 후보자는 본인 이름의 광고나 본인이 직접 광고 출연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새벽 5시 30분쯤
강서구 마옥동의 한 재활용 센터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벽 일부가 그을리고 내외부에 있던 고철이 소실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특별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젯밤 11시쯤 성동구 금호동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연기를 흡입한 거주자 안모 씨를 비롯해 총 5명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정기적 요인에 의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최근 서울시가 캠퍼스타운 대상지를 발표했는데요. 서대문구에 위치한 4개 대학이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서대문구는 캠퍼스타운이 조성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세 번의 도전 끝에 연세대가 캠퍼스타운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신촌을 청년 창업의 메카로 만들겠다며 캠퍼스타운 사업에 지원했고 서울시로부터 4년간 100억 원을 지원받게 된 것. 특히 서대문구가 연세로에 있는 한 건물을 청년 창업 공간으로 지원하면서 사업 추진에 힘이 실렸습니다. 해당 건물에 창업업체를 입점시켜 육성하면 청년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고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앞에 지금 창업 꿈터 2호점이 조성되고 있어요. 그럼 1호점과 함께 연세대학교의 창업센터가 또 함께 이렇게 결합이 되어지면 이 지역 일대가 새로운 어떤 벤처밸리로 이를테면 대학가의 실리콘밸리가 있는 것처럼 이런 것을 형성해 줄 수 있는 좋은 효과가 있는 거죠. 이번 캠퍼스타운 사업엔 연세대와 이화여대 등 서대문구 관내대학 4곳이 선정됐습니다. 이전부터 이대 앞에 패션거리를 조성하고 관련 업체를 지원했던 서대문구는 이번에도 이대와 손잡고 패션업체 창업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지역 상권을 통한 고객 반응 조사와 실제 창업을 위한 체험 스튜디오를 운영해 창업의 전 과정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패션 디자이너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점포들을 임대와 또 여러 가지 인테리어를 지원해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지역이 이제 완전히 함께 결합이 되어지면 이대 창업 지원센터와 패션 골목들이 좋은 지역 활성화에 이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울여자간호대학교는 시니어 케어 프로그램을 특화해 지역사회 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전문 강사 양성을 목표로 캠퍼스타운을 운영합니다. 또 명지전문대 역시 학교 특성을 살려 드론과 AR 등 4차 산업과 관련한 창업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를 위해 이화여대 등 3개 학교는 서울시로부터 3년간 15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서대문구 내 4개 대학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침체된 대학 상권과 지역 경제를 살리는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이혜지입니다. 1년 단위 갱신에 임대료 5% 인상, 마포 농수산물 시장의 임대 조건을 두고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 상인들과 시장을 운영하는 마포구 시설관리공단이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는 가운데 상인들은 시청 앞 집회를 열었습니다. 시장 소유주인 서울시가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한 겁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마포 농수산물 시장 상인들이 시청 앞 시위에 나섰습니다. 시장 임대 조건을 두고 갈등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서울시를 찾은 것. 시설 주인인 서울시가 직접 나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한 것입니다. 제100원수는 마포 농수산물 시장을 환수하라! 상인 대표들은 서울시 담당자를 직접 면담하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상인들은 마포구 시설관리공단이 시장 운영관리 규정을 어기고 2년이 아닌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려 한다며 이는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영세 상인들을 보호해야 할 자치구가 직접 운영하는 전통시장에 월 임대료 5%라는 법정 최고치 인상률을 부여한 것에 대해서도 가혹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시설관리공단의 적자 운영을 농산물시장 임대료로 채우려 한다며 이는 명확하게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5%를 못 올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서라도 더 올리려고 뭐냐면 1년으로 쪼개갖고 꼼수를 쓴 겁니다. 이 상인들을 무시하고. 네?
그리고 지금 뭐냐면 홍대고 어디고 우리 근처에 망원동이고 어디고 지금 뭐냐면 건물 같은데 지금 하다못해 지금 계속 다 건물주들이 니이고 우리도 지금 시장도 지금 4개 점포가 비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 정부에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하다못해 공기업에서 이거는 웬만한 사기업보다 더 악질짓을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서울시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습니다. 소유주는 서울시가 맞지만 운영권이 마포구로 이관돼 있기 때문에 직접 관여가 어렵다는 것. 다만 시장 상인들과 시설관리공단이 상생안을 찾을 수 있도록 마포구의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땅만 소유할 뿐이지 모든 관리 뭐 이런 것을 마포구가 알아서 할 거니까 그래서 이임을 재산 관리 자체를 시의 땅이지만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속된 말로 얘기하면은 이제 줘버린 거예요. 한편 면담 자리에 함께 배석한 마포구청 관계자는 마포구 시설관리공단과 상인 간의 갈등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천서연입니다. 광진구에선 올 한해 구정 계획을 밝히는 신년 인사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선갑 구청장은 KT 용지 개발에 대한 사업 시행 인가 승인과 광장동 주민센터 이전에 대한 계획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보도에 조성협 기자입니다. 광진구가 성동구로부터 분구된 지 올해로 25년. 김선갑 구청장은 25이라는 나이답게 청년 정신으로 광진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를 그간의 노력에 대한 성과를 얻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구청장은 또 지난해 말 옛 동부지법 용지를 포함한 KT 용지 개발에 대한 사업 시행 인가가 승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속히 이 일대 개발을 추진해 구의자양 지역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약속했습니다. 더불어 광진구의 상업지역은 전체 면적의 1.18%에 불과하고 이는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최하위권이라며 서울시를 설득해 상업지역 확보에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역세권이 11개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업지역이 1.18%라는 것은 굉장히 저평가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용역 결과 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이 사안을 가지고 서울시하고 치열하게 서울시를 설득하도록. 현재 공사가 한창인 광장동 다목적 공공복합 시설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해당 시설 건립을 두고 주민들의 원성과 반발이 컸던 만큼 완공될 때까지 염려를 놓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곳에 지어질 정책시설 1층에 광장동 주민센터의 새 청사를 짓는 방안을 서울시와 협의 중이라는 사실을 처음 공개해 주민들의 호응을 얻어냈습니다. 한편 광진구는 최근 한진그룹에서 신세계그룹으로 동서울 터미널의 소유권이 이전됐고 신세계그룹의 의지가 큰 만큼 올해 말이나 내년 상반기 중 재건축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설 연휴 기간인 24일부터 26일까지 서대문군의 쓰레기 수거가 중단됩니다. 서대문구에 따르면 연휴 기간 동안 마포자원회수시설 등 쓰레기 처리 시설이 휴무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생활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포함해 재활용품 수거가 모두 중단됩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27일부터 구역별로 수거가 시작되며 해당 배출 요일에 맞춰 오후 6시 이후에 쓰레기를 내놓으면 됩니다. (1월 13일) 오전 9시 기준 21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현황입니다. 먼저 강남구 갑 선거구입니다. 67세 김성곤 예비후보 용인대학교 석좌 교수로 국회 사무총장을 역임했습니다. 20대에 이어 21대 총선에도 도전장을 낸 김민숙 예비후보입니다. 69세 정당인으로 서영대학교 초빙 교수를 지냈습니다. 51세 김경화 예비후보입니다. 약사입니다. 클린정치포럼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60세 김진 예비후보입니다. 유튜브 김진TV 대표로 자유한국당 서울 강남갑 당협위원장을 맡은 경력이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을 지낸 64세 장영철 예비후보입니다. 현재는 숭실대 대학원 초빙 교수로 있습니다. 55세 서연화 예비후보입니다. 자영업자로 국가혁명배당금당 강남구 당원협의회 부위원장입니다.
이번엔 강남구 을 선거구로 가봅니다. 50세 정남희 예비후보, 현재 민생경제인권연구소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김상훈 예비후보입니다. 64세입니다. 현재 강남광역교통연구소 이사장으로 자유한국당 당대표 경제특보를 거쳤습니다. 64세 김현기 예비후보입니다. 국민통합시민운동 민생경제위원장으로 포럼 강남민생함께 대표입니다. 자유한국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인 44세 이지현 예비후보입니다. 제7, 8대 서울시의원을 지냈습니다. 51세 김동수 예비후보입니다. 자유한국당 재정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국가정상화특별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57세 정치인 김광종 예비후보입니다. 아리랑당 창당 추진위원장으로 강남구청장 후보로 나선 경력이 있습니다. 다음은 강남구 병선거구입니다. 김용수 예비후보 54세로 주식회사 수인철강의 대표이사입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 강남구 협의회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51세 박완수 예비후보입니다. 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입니다. 육군 장교를 지냈습니다. 60세 정당인 이재인 예비후보입니다. 현재 자유한국당 강남병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53세 정당인 도여정 예비후보입니다. 간호장교를 지냈고 현재는 우리공화당 국제대변인으로 활동 중입니다. 설 연휴도 이제 열흘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부터 23일까지 서울 140개 전통시장에서 설 제수용품 등을 최대 50% 할인하는 행사를 진행하는데요. 떡국 나눔 행사를 비롯해 민속놀이와 이벤트도 시장별로 다양하게 마련된다고 합니다. 가까운 전통시장에 들르셔서 저렴하게 명절 준비도 하시고 미리 명절 분위기도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뉴스 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